PC를 조립하고 싶은데 예산이 2,500달러에서 3,500달러 정도이고 무엇을 조립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군요. 아마도 다음 중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것들은 본에 대한 최고의 여행이며 당신이 얻을 수 있는 PC 옵션을 만듭니다. 만약 그 정도의 예산이 있었다면 저는 그걸 샀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제가 이런 PC를 만드는 것을 보셨을 것이고 엔드코트, 나도 이런 걸 갖고 싶다 엔드코트 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시나요? 제가 지금 추천하는 이 PC는 사실 뒤에 있는 다른 PC들보다 가격대비 훨씬 더 좋은 옵션입니다. 그러니 돈을 아끼고 정말 멋진 걸 사고 싶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하는 이 PC는 총 2,517달러예요. 이제 만약 여러분의 예산이 적다면 이전 영상이나 그전 영상을 꼭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영상은 이 시리즈의 세 번째 영상이고 여러분의 예산이 얼마이든 그 안에서 찾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마더보드의 경우 프로에드스드 790 크리에이터 와이파이 마더보드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 제품에는 부인할 수 없는 판매 측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만 눈에 띄게 하세요. 1위는 선더볼트 4와 10GB 이더넷입니다. 이런 조합을 갖춘 다른 마더보드는 없습니다. 크리에이터로서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여 선더볼트 4, 나수저 또는 10GB 이더넷 연결이 필요할 경우 이 제품에는 이미 해당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 그 비용을 가격에서 빼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온갖 장식이 있습니다. 이제 일부 게임용 마더보드를 사용한다는 10GB 이더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제품은 게이머를 겨냥한 디자인이어서 전면 패널 연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제 개인 PC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안에 문제가 있었지만 불행히도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 마더보드를 대체할 만한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는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플랫폼의 CPU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이후 인텔 플랫폼에서 문제가 조금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인텔과 AMD를 비교하는 동료의 토론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작자에게 가장 좋은 옵션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이 문제가 무엇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이 문제에 대한 제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해당 문제에 대한 최상의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문제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무엇에 뛰어드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영상을 공개한 이후 아래 설명에 있는 몇몇 링크도 업데이트하여 AMD 플랫폼 대안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래 설명에 AMD 플랫폼 옵션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의하게 바뀌는 것은 마더보드와 CPU, 어쩌면 램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나머지 모든 부분도 여전히 여러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AMD를 선택하는 장점은 불안정성 문제가 보호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아마도 램 지원이나 램 속도 지원 INC가 약간 낮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므로 업그레이드 경로도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라이즌 900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쓰는 측면에서 볼 때 AMD 플랫폼을 선택하면 가격 대비 효율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지 아니면 AMD 플랫폼을 잠재적으로 수정할지 결정하는 것은 귀하의 복입니다. 현재로선 그게 좀 더 확실한 선택인 듯합니다.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그레이드를 원하신다면 해당 설명 하단에 AMD 업그레이드 옵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설명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세요. 거기엔 아주 분명하게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점은 AMD나 인텔 중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부품을 구매하든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반품, 교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평판 좋은 소매점이나 매장을 찾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쉽게 고칠 수 있어요. 이제 2,500달러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14달러 900K i9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4코어 CPU, 8P코어, 16의 코어예요. 그리고 생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에코어는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어도비에서 프리미어 프로와 미디어 인코더를 사용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둘이 함께라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동시에 편집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배경에서 보이는 생태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당신이 아는 어떤 것보다 엄청 빠르죠. 2,500달러에 그렇게 좋은 CPU를 추천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렵네요. 새로운 게임용 데스크톱 프로세서라고 적혀있네요. 하지만 창작자들에게는 게임보다 훨씬 나은 게 사실입니다. 게임의 경우 실제로 더 나은 CPU가 있지만 크리에이터에게는 정말 좋습니다. 게임을 한다면 그것도 매우 좋습니다. 글쎄요, 24,900만 달러는 사실 매우 힘든 액수입니다.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저는 인텔의 주식 한도를 고수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 방법을 모른다면 제 영상 중 하나를 시청해보세요.
그 내용은 앞으로 며칠 동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웃핏 리퀴드 프리저 1360ml L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115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업무용 쿨러에 가장 적합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매우 조용할 거예요. 이 제품은 CPU를 단단히 고정하고 시간이 지나도 마더보드처럼 구부러지지 않은 실제 1대 1700 CPU 브레이크가 함께 제공됩니다. 그리고 펌을 냉각시킵니다. 매우 좋아 보이네요. 게임 손도, 깜빡임도, RGB도 너무 강하지 않아요. OS 드라이버의 경우 솔리덤이 P44 프로 1TB 드라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현재 가격은 $89.99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지금까지 채널에서 사용해본 NVMe SSD 중 반년 최고입니다. 내 벤치마크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다른 많은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과연 모든 시스템가 SSD에 아예 슬롯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운영체제 측면에서 이보다 더 나은 젠 4 드라이브는 없습니다. 네, 다른 SSD도 많이 있습니다. 젠 5 드라이브도 있지만 가격이 훨씬 더 비싸고 온도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은행은 여기입니다. 이제 운영체제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드라이브나 캐시 드라이브도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WD 블랙 2TB 센 850S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고급 젠 4 드라이브로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가격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정말 놀랍죠? SSD 비용을 더욱 절감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채널에서 테스트한 모든 SSD의 벤치마크를 볼 수 있는 최신 SSD 리뷰 중 하나를 확인해보시고 그중 일부를 선택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아마도 렉사와 NM790을 살펴보고 계시거나 삼성과 같은 다른 제조업체를 살펴보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해당 채널에서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램으로는 코어세어 벤저스 DDR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당 5600메가 전송량으로 64GB입니다. 그리고 창작자에게 있어서는 이는 정말 좋은 지점이죠. 많은 사람들이 5600은 저주판에서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하지만 올라가야죠. 인텔의 IMC 기본 설정과 M 속도에다 14900K는 실제로 초당 5600메가 트랜스퍼를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니 기어 1로 실행되겠죠? 더 빠른 램 속도를 추구합니다. 채널에서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자로서의 높은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용량을 2배로 늘리고 싶다면 이 제품 2개만 사면 됩니다. 4스타를 실행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램 주파수를 낮춰야 할 겁니다. 따라서 GPU에 관해서는 이 GPU를 구입하세요. 이제 T70Ti 슈퍼에 대해 다른 디자인이나 다른 제조업체를 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제토 PC 게임용 제품이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제조업체 제품을 원하시면 아래 설명에 몇 가지 대체 제품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GPU는 사실상 어떤 작업에든 매우 뛰어납니다. 영상 편집, 사진 편집, 3D, 그리고 엔비디아 스튜디오 드라이버 덕분에 매우 안정적인 성능과 정말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대리시 리자이브를 사용한 비디오 편집과 같은 매우 구체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 솔루션은 비용에 비해 최상의 성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시 리자이브의 모든 GPU나 패스트된 모든 GPU에 관해 제가 설명하는 비디오를 꼭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매우 구체적인 워크플로우만 사용하는 경우 아마도 매우 특정한 GPU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3D, 비디오, 사진 등 모든 측면에서 최고의 성능을 내는 일반 GPU인 엔비디아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사진이나 비디오 편집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인텔 아웃 A770을 적극 추천합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프로그램에서 사진과 비디오를 편집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대리시 리자이브와 3D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 중 일부를 사용 중이라면 엔비디아 제품이나 AMD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원 공급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섬의 테이크아웃 파워 GF 선이고 PCI 5.0과 ARS 3.0을 지원합니다. 즉, 기본 12V 고전력 케이블인 600W 전원 케이블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나중에 1490을 사용한다면 케이블 하나만 꽂으면 됩니다. 매우 좋아요. 변환기나 확장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80+ 골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매우 견고한 전원 공급 참치 옵션, 10년 보증, 그에 비해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1490을 선택하면 내부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지원하고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미래에는 1590 GPU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가격대라면 아마 PC 케이스를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원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하지만 모두 프렉텔 디자인 포커스 이 케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제 총액은 2,517.7달러입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위해 9,160달러 정도가 더 있다면 이 둘은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내가 한다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마더보드는 실제로 업그레이드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CPU는 실제 업그레이드가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4,900K수로 갈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돈 낭비입니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냉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13배럴 정도 더 들어간 셈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420mm 라디에이터가 생깁니다. 즉, 당신은 매우 큰 팬을 갖게 될 거라는 뜻이죠. 360mm 버전보다 소음은 적고 성능도 조금 더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쿨러를 사용한다면 케이스도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제가 이전에 제안했던 케이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둘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당신을 위한 아름다운 선물이 있어요. OS SSD는 그대로 두겠지만 보조 SSD도 추가할 겁니다. 솔리더미의 P44 프로 SSD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현금 드라이브가 될 겁니다. 이 SSD의 무작위 읽기 및 쓰기 속도는 같을 테니까요. 이 SSD는 정말 빠르죠.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현금 모금 활동이 이와 같이 설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장하고 접근해야 하는 모든 임시 파일, 임시 정보는 이 드라이브에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더보드가 MESSD를 4개 지원함으로 모두 채울 것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드라이브로 삼성 990 프로 SSD 4대 와이드 버전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299달러로 보입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볼 때는 이 거래가 진행 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설명의 링크와 다양한 내장을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거래예요. 이게 싸다고 본 적이 없습니다. 990%의 벤치마크를 살펴보면 이는 제가 테스트한 드라이브 중 가장 뛰어난 제품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리더미 P44 프로와 매우 비슷하지만 일관성 테스트에서는 삼성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따라서 규모가 크고 방대한 에셋을 보유한 크리에이터로서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면, 항상 그 안에서 무언가를 렌더링하거나 그 안에서 대용량 파일을 만든다면 이것은 놀라운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4TB씩 좀 8TB가 되는 프로젝트 드라이브 2개가 있게 됩니다. 램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이전 세션에서 제가 제공한 이전 램 2개를 구입하거나 4개 스틱키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크리에이터로서 안정적인 성능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2개의 게트와 1개의 2게트를 얻어서 합칠 수 있습니다. 작업은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려면 램의 주파수를 낮춰야 합니다. 또는 128GB, 초당 5600MHz의 4개 스틱키트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함께 테스트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작동하고 더 원활해질 겁니다. 크리에이터 하면 안정적인 램을 갖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죠. 당신은 죽음의 블루 스크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하는 업그레이드일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GPU는 4070ti 슈퍼를 고수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3D 크리에이터이고 더 나은 렌더링 성능을 원한다면 4080 슈퍼를 고려해보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원 공급을 위한 가장 좋은 백업 옵션입니다. 그것도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지금은 80 플러스 플래티넘 등급이라 전력 효율이 더 좋거든요. 따라서 하루 8시간씩 PC를 사용하는 크리에이터라면 더 많이 사용할수록 이 전원 공급 장치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밤새 렌더링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 전기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C를 많이 사용할수록 전원 공급 장치를 업그레이드하면 더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다지 큰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앱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38달러만 들죠. 저는 1200W 제품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도 DC가 최저가되고 전력 효율이 더 높은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향후의 모든 업그레이드도 지원됩니다. 전원 공급에 아주 좋은 옵션입니다. 만약 이걸 구매하고 싶다면 꼭 확인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 이건 중고품이네요. 죄송합니다.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옵션은 중고품입니다. 제온 가격은 211달러, 82달러가 업그레이드된 가격입니다. 이제 케이스를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이 케이스는 프렉텔로스 XN이다. 이 케이스는 앱스 크기 케이스보다 조금 더 큰 대형 케이스지만 전면에 420mm 라디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보기 좋네요. 제 말은 저걸 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원하시면 측면의 메쉬 버전을 사용하면 구성 요소가 보이지 않지만 측면으로 약간의 공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흰색이 마음에 든다면 흰색 버전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은색을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금색과 검은색, 그리고 어두운 색의 나무가 있는 거죠.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는 귀하에게 더욱 뛰어난 소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420mm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이 케이스에는 7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펜이 필요하다면 아웃픽 P13X를 확인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소명이 정말 좋고 가격 대비 소명이 좋은 펜입니다. 하지만 케이스를 조립하기 전에는 구매하지 마세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케이스에 들어있는 모든 것과 포함된 모든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전서에 추가 사안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이것을 사용하세요. 이제 업그레이드 비용은 $1,000가 추가되어 총 $3,520 40센트가 됩니다. 모든 업그레이드를 적용하는 경우 이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엔드코트, PC를 조립하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엔드코트, 꽤 비싼 가격이네요. 아마 뭔가 실수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설명의 빌드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이걸 만드는 방법, 설정하는 방법, 소프트웨어 차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죠. 기차에서 하나를 조립하면 여러 대의 PC를 조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뭔가를 하세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이 영상에서 언급한 것보다 예산이 많거나 적다는 이전 부분 또는 다음 부분을 확인해보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가성비 최고의 PC를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래 댓글 섹션에서 만나요. 안녕.